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로봇 기기업종 담당 멘토 박태욱입니다. 자, 오랜만에 휴림 로봇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마지막 영상에 휴림 로봇을 제작을 했었던 게 6월 13일이에요.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 휴림 로봇이 EQ셀 인수자금을 유상증자로 진행을 한다고 공시를 했잖아요. 그 부분에서 제가 매우 기분이 안 좋았고, 물론 주주분들도 기분이 충분히 안 좋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뭐 그 뒤로 이큐셀 인수에 대한 부분들 이제 결과가 좀 나와야 하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. 유증 공시 이후에 첫 변곡점이 생성이 됐고요. 또한 이제 7월 중순 이후에 신주 상장이 된다면 추가 하락을 또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인수 효과는 하반기가 좀 돼야 해당 하락이 좀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, 또한 휴림 로봇이 이 유증 공시가 나왔지만 아직 유증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. 요 유증이 확정되는 게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. 유상증자 자금이 부족하게 된다라면 공모를 했는데 공모 금액이 안 모이게 된다라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생겨요. 그렇게 되면은 이큐셀 인수에 대한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들도 내용들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은 계속 체크하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휴림 로봇은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글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뭐좀 중장기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전에 그 휴림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을 때, 뭐 예시나 판례를 좀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, 찾기가 쉽지 않아요. 진짜 쉽지 않아서 추후에 찾게 되면 그 부분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. 현재로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찾아보면서 선례가 있으면 동일한 거의 비슷한 선례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해당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대기업에서는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전 종목 모두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대기업에 관련돼서 하나만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. 다음 주 화요일이죠. 25일 날 저희 대기업에서 라이브를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 담당으로 맡아서 하게 됐는데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. 주식 단태님이랑 같이 콜라보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25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라이브가 진행이 될 거고요. 단태님이랑 콜라보로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, 검색기에 대한 부분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, 검색기들도 좀 얻어가시고, 기법들도 같이 설명드릴 거예요. 그래서 기법들도 같이 얻어가시면서, 뭐, 슈림 로봇뿐만 아니라 매매하시면서, 뭐, 검색기 같은 것들은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, 기법들에 대한 그 원칙들을 잘 지키면서 매매를 한다라면, 조금이나마 우리 주주분들이 얻어가시는 게 생기면서 또 이제 손실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라이브로 진행을 하니까 실시간 소통도 많이 할 거고 해당 검색기 그리고 기법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면서 무료로 나눠 드릴 테니까 6월 25일 날 화요일 날 라이브 와서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자,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휴림 로봇 볼게요. 휴림 로봇을 보면 이게 변곡점이 그래도 어제 생성이 좀 됐어요. 주가가 뭐갭 떠서 하락했고 이때 제가 욕을 좀 시원하게 했죠. 욕을 좀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줄줄 흐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아직도 5일선을 올라타지도 못하고 단기적으로 추세를 전환시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변곡점, 전저점을 이탈 안 해주면서 변곡점을 좀 생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. 대부분 변곡점이라는 게 주가가 이렇게 반대로 하락이든 상승이든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뭐 도지 캔들이 나올 수도 있고 양봉 캔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변곡점이라는 게 생성이 돼요. 변곡점이 생성된다면 변곡점 생성 이후에 단기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바뀌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고 변곡점 이후에 변곡점을 이탈한다라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변곡점 저점을 이탈 안 한다는 가정 하에는 좀 5일선을 올라탈 수 있는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수급이 뭐 들어오고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. 최근 흐름을 보면 3일 연속 외국인의
대한 순매도도 있고 뭐 딱히 수급이 받쳐주면서 들어오면서 상승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준 거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변곡점만 생성이 되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야 되고요. 유상증적 해서 EQ셀 인수가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 부분에서 아직 확정이 난 건 아니에요. 계약금만 지불을 하고 나머지 금액적인 부분들을 7월 19일 날 취득 예정일자 이때 취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협의가 잘 된다면 조금 더 빨리 인수를 해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유상증자에 대한 공모가 잘 끝나야 인수도 진행될 수 있는 거라서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잘 끝나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밖에 현재로서는 없겠죠.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넘어야 할 산은 유상증자. 이 공모가 잘 끝나는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요. 두 번째, 공모가 끝나고 나서 EQ셀 인수가 진행이 되고 나면 이거에 대한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끼쳐주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여기 보면은 EQ셀에 대한 뭐 당기 순이익 전년도, 전전년도 뭐 이렇게 당해년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전년도나 전전년도를 보면 흑자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해당 내용들로 인해서 EQ셀이 인수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휴림 쪽의 재무가 개선이 되면서 매출액도 당연히 증가하겠지만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좀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흑자로 좀 바뀌어가는 재무 상태를 만들어 준다면 그 부분들은 3분기, 4분기부터 긍정적인 시너지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겠으나 그거는 이제 좀 기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 거고 현재로서는 지금 이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7월 1일, 7월 2일에 공모가 진행이 되고 7월 4일에 납입일이 진행이 되고 신주 상장이 16일이기 때문에 요 해당 공모가 잘 끝나가지고 해당 내용들에 대한 금액들이 잘 모이는가, 공모 금액이 모이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자, 두 번째는 이제 7월 16일에 신주가 상장이 됩니다. 신주 평단은 2,055원이 될 거예요. 그렇다면 2,055원에 신주가 상장한다라면은 보유해서 물량들 말고는 해당 가격보다 주가가 높게 형성돼 있다면 매도세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 매도세를 얼마나 잘 받아가지고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유념을 하면서 슈링 로봇을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현재로서는 이제 유상증자 일반 공모가 잘 해결되느냐 그 부분들이 1번일 것 같아요. 그래서 7월 1일, 2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그 사이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. 나오게 된다라면은 로봇 테마가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수급이 붙을 때 같이 좀 올라오는 모습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근데 그나마 옛날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얘기하면은 해당 내용들이 좀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첨단 로봇 기술 개발 로드맵이 상반기 지금 6월 21일이니까 이게 발표가 되면은 로봇 핵심 부품의 80%를 국산화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로봇 테마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휴림 로봇도 환기 종목도 아니고 그냥 증백 종목이니까 수혜를 조금은 받으면서 그래도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조금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정도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7월 1일, 2일에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7월 16일에 유상증자 신주 상장한 이후에 주가의 변동폭 하락과 상승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체크해 봐야 되고 뭐 하반기에는 이제 EQ셀 인수가 잘 된다는 가정하에 그 부분에서 이제 재무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, 추가적으로 본다라면 이제 EQ셀 인수를 하는 것 자체가 2차 전지 공장에 관련된 효림 로봇 기계에 넣으면서 자동화 쪽으로 생각해서 시너지를 생각했거든요. EQ셀 인수를 휴림 로봇이.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면서, 회사의 이미지를 바꿔 나갈 건지,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, 지금 뭐,
프랙탈 아무리 뭐 과거에 이랬고 뭐 저점을 깼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이런 거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다. 드릴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어쨌든 상승이 나오게 될 거라면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눈에 좀 보이거나 앞으로 이제 로봇 테마에 훈풍이 좀 불어야 모멘텀이라도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로봇 테마가 뭐 올라가고 있지도 않아요. 그나마 오늘 갑자기 두산 로보틱스가 3% 올라갔는데 이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로봇 테마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최근에 보여주지도 않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습들을 잘 보여줄 거다라면서 입 벌린 소리는 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. 현실적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생각해 본다면 뭐 그렇게 뭐 높게 있지 않다 뭐 정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해성 에어로보틱스는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그냥 외국인의 수급이 해성 에어로보틱스에 쏠려서 올라가는 모습들이고 음, 전체적인 로봇 테마의 훈풍이 불거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지금 만들어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에 대한 트리거를 또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당장은 없어서 그런 부분도 좀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어쨌든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7월 초까지 어떤 스탠스와 흐름을 보여주는지 그냥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상승에 대한 이슈나 내용들이나 있으면 계속 찾아가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뭐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갈 만한 것들이 최근에 나와 있는 것들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우선은 유상증자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6월 25일 날 라이브 진행하니까 라이브에 오셔가지고 검색기도 얻어 가시고 검색기에 맞는 기법들도 얻어 가시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제 계좌에 긍정적인 결과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금일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금일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라면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자,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